네. 그 기재부가 무역 적자의 큰 원인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출 급감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맞지만 상당히 틀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기재부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반도체 수출이 왜 급감했습니까? 탈중국화 큰 원인 아닙니까? 미일의 경제 패권과 이익에 부응하다가 러시아나 중국을 적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진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찾고 처방을 해야 방안이 나옵니다. 명심하시고요. 기재부 차관과 한국은행 총재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경제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 국채가 폭락하면서 미채권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는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고 미국 국채 시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 통화 자산이 외환 보유고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 국채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비중과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미국의 20, 30년 중장기 국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KIC,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펀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장기 미 국채의 투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 장기 국채 미현실 손실액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미국 국채시장 붕괴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높다고 자랑을 했는데 우리 자본이 하루가 다르게 미국 국채가 폭락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 위기는 연준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은행 도산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진전되고 있는데 파급될 게 뻔한 우리 경제는 어떠한 비상경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비상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속화되는 탈달러화 현상에다가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 26개국 중에서 고물가 고금리 몸살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하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세 번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 총재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현상을 외부적 요인에서만 찾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난 10월 이후에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악화 등 경제 위기로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현재 1.75%입니다. 22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높지 않습니까?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상호작용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재부와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은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로 전월과 비교해서 0.5% 낮아졌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도 117.15로 전달보다 0.7% 상승했고 29개월간 매달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도 4월에 4.6%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가스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또 0.1%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합니다. 작년 말에도 올해 초에도 전기요금 인상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른 통계는 2월 업무보고 시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워낙 많은 여러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물가와 환율과 성장에 관해서는 목요일에 저희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물가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3.7%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물가가 하향하는 트렌드를 당분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통화정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다만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다른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 안정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이자율 격차가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 환율이 저희가 1300 지금 2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 정책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속도가 낮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자율 격차는 하나의 원인일 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탈달러화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안전하고 굉장히 그 성장률도 견고하고 그런 시장을 골라라고 하면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전 세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견해는 다른 분들의 의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올리면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물가 안정과 그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는 당장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전기료 올린 거가 아마 물가에 직접적인 효과는 0.2에서 0.15에서 2% 정도 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이 물가 안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전의 적자가 커져서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가 커져서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율에 주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러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